인간은 왜 새로운 현실을 찾아 떠나가려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메타버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메타버스라는 현실이 기업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래 소비자 그리고 미래 국민들의, 미래 한국인들의 세계관이 현재 아날로그 현실이 아닌 디지털 현실에서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현실이 점점 완성이 되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아날로그 현실보다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현실을 더 선호한다면 그런 미래가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오늘 9번째 강연에서는 메타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유토피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왜 유토피아일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아날로그 현실보다 디지털 현실, 메타버스를 더 선호할 수도 있을까요? 저도 사실 몇 주 전에 아주 흥미로운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강연은 한 3, 4주 전에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어요. 두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이 이제 정말 가능하구나. 두 번째,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관찰이 있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관찰은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체성 그리고 외모 세탁이겠구나. 여러분들 제 외모 지금 보시잖아요. 그렇죠? 빨간 머리하고 얼굴 통통하고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너무나 멋있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의 외향적인 외모적인 조건을 부모님 또는 우연의 결과로 우리가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나의 외모, 나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정말 몇백 년 후에 우리에 대해서 남은 기록이 다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보면 다 가짜죠. 현재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고대 그리스, 로마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황제 또는 카이저르. 멋있게 생겼죠.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결과적으로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진실이 아닌 이상적인 모습을 대리석으로 남겨놓은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날로그적인 모습이 아닌 디지털 기술로 이상화한 우리의 모습을 후세대에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팬데믹 덕분에 이동이 매우 불편해졌잖아요. 해외여행도 그렇고 편하게 우리가 식당, 바를 갈 수도 없는 거고 편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동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물건이나 사람, 그 조건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학교로 가야 됐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극장으로 제가 갔어야 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백화점으로 제가 이동을 했었어야 되고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지난 20년간 보여준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이동 없이도 만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극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가 나한테 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가 나한테 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우리 집으로 옵니다.
이게 디지털 기술의 혁신들이었죠. IT 기술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도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움직이지 않아도 더구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바깥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돼라는 꿈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꿈은 매우 애트랙티브한, 매우 효과가 있는 꿈입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가 유토피아로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 이 나라, 이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겠다고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적어도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그냥 눈을 뜨니까 대한민국 중산층 부모님들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자유도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엔 자유도가 없고, 이걸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유토피아가 보여주고 있는 미래는 뭐냐면, 네 인생에서 거의 무한의 자유도를 얻게 되는데 노력을 안 해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얼굴과 몸을 바꿀 수 있고, 옷을 바꿀 수 있고, 신발을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건물을 바꾸고, 도로를 바꾸고, 그게 끝이 아니죠. 나라를 바꾸고, 대륙을 바꾸고, 우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개인적인 자유도의 끝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도가 최대 극대화된 사회가 된다면, 물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극소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더 편하고 더 자유로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회 전체적 미래에서 보면 바람직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정말 기후변화는 풀지 않으면 인류 미래에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겠죠. 기후변화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인간의 소비입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 인간은 엄청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 생산의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소비사회에 살고 있죠. 소비사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보면 옷장에 있는 수십 벌 옷 중에 사실 입는 옷이 몇 개나 될까요? 2벌, 3벌, 신발도 거의 똑같은 거 신고. 그렇지만 더 많거든요. 그 신발과 추가 옷, 사용되지 않는 옷과 신발과 가방과 구두와 이 모든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과 탄소 배출을 우리가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 왜냐? 우린 메타버스에서 무한의 신발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무한의 옷을 가질 수가 있고, 필요 없는 모든 가구들을 집에 배치해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디지털로 만들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메타버스 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상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 현실은 공간이 무의미해집니다. 이제 왜냐? 우리는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A에서 C로 이동하기 위해서 중간을 안 거쳐도 되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점핑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현실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었을 때 메타버스 유토피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적인 거래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메타버스 미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고 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또 역시 기회와 자유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커머스라는 것을 경험했죠. 더 이상 아날로그식으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하는 것은 컨텐츠 또는 물건입니다. 만질 수 있는. 그런데 메타버스 커머스로 진화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커머스에서는 사고 팔 수 없었던 것까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우리는 외모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공간을 사고팔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과 기억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사고팔 수 있고 세계관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결국 M-커머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 팽창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잖아요. 그 부동산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픽셀인데 이것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은 있죠. 아니, 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땅을 거래하는 부동산 비즈니스가 이게 가짜 아니냐, 이게 사기 아닐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또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1626년 피터 미누잇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아메리카 신대륙 동부에서 아주 멋진 섬을 하나 발견합니다.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는 이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죠. 원주민들. 그리고 원주민들은 농사를 안 졌잖아요. 땅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피터 미누잇이 설득을 합니다. 이 땅을 팔면 내가 반짝반짝한 유리구슬을 주겠다. 원주민들이 봤을 땐 이해는 못했지만 유리구슬을 받고 그 섬을 넘겨줍니다. 100만 원 정도의 유리구슬을 주고 구매한 섬이 오늘날 맨해튼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땅에 대한 가치는 그 가치를 미리 본 사람에게 가치가 있더라도 미래의 가치를 못 본 사람이 아무리 가치를 못 보더라도 미래가 그쪽으로 변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1970년도, 80년도 과거 사진들 보면 강남 땅, 다 농사 짓는 땅이었었죠. 아무 가치가 없는 땅들이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사회가 변하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메타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철학적인 이유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평등과 자유의 대립,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면 과학적, 논리적, 그리고 진화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양한 능력과 선호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0년 전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능력과 선호도가 다른, 그리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 사회를, 공동사회와 현실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큰 생각 없이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면서 인류 역사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등과 자유의 대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얘기를 했죠. 같은 사람이 다른 취급을 받는 건 정의롭지 않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인간인데 왜 누구는 억만장자고 누구는 굶어 죽고 정의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도 정의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처우, 평등, 그리고 공정성이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처우를 받으면 개인의 자유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개인의 자유에만 집중하면 선호도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불평등해집니다. 이 문제를 지난 2500년 동안 우리는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교혁신, 정치적인 혁신, 혁명,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의론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있죠. 하버드 대학교의 존 롤스 교수님입니다. 평등과 자유를 우리가 합의하기 위해서 존 롤스 교수님이 제안한 건 이거죠.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평등해야 되나, 사회의 가장 약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쪽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면 불평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롭게 존 롤스 교수님 옆방에 하버드 대학교 다른 철학자가 계셨죠. 로버트 노직입니다. 이분은 100% 자유주의자예요.
존 롤스가 얘기한 건 이건 인간의 자유를 억압시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선호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라는 주장을 항상 했습니다. 나에게 천국이 상대방에겐 지옥일 수 있잖아요. 나에게 좋은 게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것을 폭력을 쓰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가능한 미래는 뭐냐면 개개인이 따로 본인의 사회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걸 메타 유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각자 다른 사회를 만들고 선호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아라. 이게 유토피아다. 문제는 이거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날로그 현실에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국가와 사회를 만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메타버스가 토론되면서 노직 교수의 아이디어가 적어도 디지털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현실, 메타버스가 메타 유토피아일 수도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선호도와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본인이 원하는 개개인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고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메타 유토피아가 아닌 반대로 메타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